안녕하세요. 김상은입니다. 저는 청소년 주도 온라인 혐오 표현 대항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두 가지 수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의 출발점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 장려되는 상황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관계 맺음이 시민성의 결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측면.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불안과 취약함의 감각이 커졌는데 그것이 이제 혐오라는 것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 혐오 표현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또래 문화의 유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 교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그 혐오 표현을 경험한 청소년이 10명 중에 7명,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그 경험 빈도가 82.9%가 나왔다고 해서 온라인 혐오 표현 대항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육 목적은 이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구별할 수 있고 또 청소년의 어떤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혐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대항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학생들의 행동을 성찰하게 하고 그다음에 혐오와 증오 없는 사회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배우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전 구봉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6차 시를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정책연구팀과 저희 센터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학교였고 6차 시 중에 2번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미니 캠프.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방학 때 진행했던 캠프인데요. 이거는 센터에서 사전 모집을 해서 선정된 2개 학교 동아리팀을 대상으로 했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한 팀씩 2팀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친구들은 미디어 제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업 그 차시를 조금 늘려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대략의 교육 개요를 보시면 일단 이론은 개념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과 매칭시키자. 그리고 제작은 차기적인 기획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자. 그리고 결과물은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찰 및 공유로 그 의미를 정리하고 수렴하자였고요. 크게는 5가지 파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기, 마음 돌보기, 사례 찾아보기, 대항하기, 성찰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활동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청소년이고 그다음에 그 문제 인식을 미디어 활동으로 대항해 보는 것도 청소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방안을 사회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정체성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정체성 개념에서 인제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눠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학생들이 자기를 둘러싼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 중에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신념으로 예를 들면 "여자는 치마를 좋아한다."가 편견이 되면 "바지를 즐겨 입는 여자는 여자답지 못하다." 이것이 차별로 이어지면 "치마 입지 않은 여자를 보면 혀를 찬다."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학생이 자신을 보여준 거고 뒤에는 이제 흑인에 대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적은 단어와 수식어를 살펴보면서 아까 말했던 그 3가지 개념을 점검하고 그다음 문제는 그 저희가 나를 봤을 때도 이 3가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합의, 인간은 언제든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와 로서의 혐오와 혐오 표현의 개념을 인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혐오 표현의 어떤 개념 정리를 진행했고 특히 혐오는 집단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낙인과 차별이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스피치 같은 경우는 말과 글, 의사표시, 복장, 퍼포먼스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메커니즘을 이해시키면서 그냥 장난으로 했던 그런 혐오 표현들이 반복되면 편견, 차별 등으로 고착되고 이것들이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에 들어와서 모욕과 증오의 문화로 확산되고 또 혐오의 대상들은 위축되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서 차별받기 쉬운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것으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늘 한쪽으로 기우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자라는 부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사용의 쟁점을 제가 봤을 때는 악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속마음을 혐오 표현으로 사용하면 그 결과에 사회에서 소수자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과 혐오를 좀 나누면서 비판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지만 혐오는 비방을 통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뭐 아시아 혐오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없었지만 코로나19의 모든 주범이 아시아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소수자 개념이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나도 약자가 될 수 있다. 배려하자. 이런 식으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찾아보기는 아마 기획 단계일 텐데 이제 그 두려움 말고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항 활동으로 일단 첫 번째 구봉중학교 자유학교제를 보면 근절하고 싶은 혐오 표현을 찾아서 캠페인 대본을 작성하고 팟캐스트라는 미디어 장르의 특성상 이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획하는 활동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녹음했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조에서 여러 가지 8개의 혐오 표현들이 나왔고 이것들을 이제 근절시키자라고 주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심위에서 진행했던 미니 캠프는 혐오 스탑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동아리팀, 고3 동아리팀이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학교 팀은 이제 갑자기 주인공이 시력을 잃는데 병원을 찾아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했던 혐오 표현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을 하면서 시력을 되찾는 이야기고 동대전 고등학교는 혐오를 의인화해서 혐오를 셀럽으로 만든 건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혐오를 놓아주자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찰 지점 강사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은 분명 혐오 표현의 주요 생산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혐오 표현에 대한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인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성을 안다면 이전만큼 쉽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인에 대한 감수성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은 자신이 어디선가 보고 들은 생각을 수정하려 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심하구나. 이런 교육이 좀 더 커져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차별과 편견의 오랜 역사를 짚어주기에는 조금 수업들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차시, 체계적인 교수학습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는 복잡한 혐오의 문제를 좀 단순 명료한 현황과 이슈 위주의 어떤 예시로 설명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후에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이제 면담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말로 정리해 나가면서 해당 교육의 취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이 사회 구조적으로 발휘하는 힘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혐오 표현을 규제 통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혐오 표현을 듣고 웃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사리 모두 주제 중심의 리터러시 활동에 가지는 그런 강점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면담이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디어 활동을 좀 독려하는 부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수업 종료 후에 재단 연구진과 학생이 개별 면담을 했고 혐오스탑 캠페인은 발표회를 진행해서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에 온라인 생중계했고 또 제가 그 한일 포럼에 그 발표를 진행해서 다른 강사진들과 해당 교육의 어떤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했던 그런 유튜브의 그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혐오와 혐오 표현은 너무 순시한 그 감정의 표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가까이 있는 일상부터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방지하면 되는지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행동은 생각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이며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임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민주시민이 될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해당 교육의 가장 좀 의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